네, 안녕하세요.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행꿈사TV 멤버십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월요일 날 준비했던 물건인데 좀 일정이 좀 빡빡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미 낙찰이 됐네요. 한 번 정도도 유찰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오늘 공부 삼아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멤버십 TV 방송도 12월까지만 하기로 여러분과 약속을 했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오늘 방송하고 다음 주 중에 한 개 혹은 두 개 정도의 방송을 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 방송이 끝난다고 해서 아쉬워할 건 없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그 네이버 카페, 행꿈사 카페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방송을 또 별도로 제공하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행꿈사의 자랑 아너스 클럽 1기가 12월 말을 끝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다시 이제 2기가 모집이 되는데 이 2기 분들한테는 매월 한 달, 매월 한 번씩 오프라인 강의, 거의 2시간, 3시간짜리 오프라인 강의 및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특수물건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는 방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수물건에 대한 방송은 들었지만 그리고 특수물건이 수익성이 높다는 거 여러분들 공감은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혼자서 진행하는 게 참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희 아너스클럽의 지도를 받아가시면서 알찬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아너스클럽 2기가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네이버 카페 행꿈사 카페에 공지가 올라오니까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뭐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저희가 최대 2억 원까지 단기간 대여까지 해드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꼭 행복한 부자의 꿈들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렸던 물건들인데요. 거의 20개 이상 되죠. 모두 빨간색이 있는 거 보니 대부분들 낙찰 다 됐습니다. 근데 낙찰이 된 물건들 중에서도 수익성이 꽤 높은 것들도 꽤 보였고요. 그리고 좀 높게 낙찰된 것들도 있었었고, 특히나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위법 건축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제 여러분들 행꿈사 TV에도 나갔고 멤버십 우리 아너스 클럽 1기에도 나갔는데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낙찰 붐이 일어날 정도로 위반 건축물들이 높게 낙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들 다 위반 건축물만 그 하자를 치유하면 그렇게 되면 거의 뭐 3, 4천만 원, 많게는 5, 6천만 원씩 풀피가 되는, 풀피가 뭔지는 아시죠? 위법 건축물에 원상복구 시키거나 기타 이제 이런저런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하자를 치유하게 되면 전세만 놔도 거의 뭐 4, 5천만 원씩 돈이 남는 그런 풀피 투자를 진행들을 하고 있다. 같은 방송을 들었어도 이렇게 용기 있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관망하는 분들이 계신데 차이는 결국 수익에서 차이가 나겠죠. 여러분들도 용기 있게 적극적으로 입찰들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물건인데요. 뭐 개발 호재는 정말로 뭐 널려 있는 어디 부럽지 않은 바로 용산구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인데 여기 보십시오. 주의사항으로 나와 있는 멘트를 좀 보니 지분 매각이고 선순위 가등기고 위반 건축물이다. 그래서 소멸되지 않은 권리는 갑구 4번, 7번의 각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8번의 순위 7번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압류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되게 복잡하죠. 먼저 지분 매각부터 한번 살펴보면 지분 매각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해서 뭐 밤 12시에 이제 그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108배도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입찰 준비를 마치고 모욕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입찰가를 산정해 가지고 썼지만 다른 공유자가 우선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속절없이 소유권을 뺏기게 되는, 속절없이 낙찰자의 지위를 뺏기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지분 매각이다. 그리고 선순위 가등기, 내가 아무리 싸게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치게 되면 소유권을 뺏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잔금을 낸 돈들이 호공중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원상 복구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원상 복구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하자의 종합 세트라고 볼 수 있는 이 물건인데 주소를 한번 볼까요?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 용산동 2가. 용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용산동 2가가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다는 건 금방 느끼시겠죠. 예. 한번 항공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예, 여기가 바로 용산입니다. 여기가 이제 용산 후암동 쪽이고 여기가 용산 2가. 아래쪽으로는 이태원이고 또 밑쪽으로는 굉장히 유망한 앞으로 굉장히 가치가 상승할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아파트 나인원 뭐 또 있죠. 뭐가 또 있죠.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굉장히 유망한 아파트들이 있고 앞으로 이 빌라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 앞으로 굉장히 그 아파트 단지들로 거듭날 것이다. 한남동 힐스테이트 뭐 이런 것들 나인원 한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유망하게 가격이 굉장히 좀 높죠. 이렇게 찾으려니까 또 안 보이네요. 여기 순천향대학교 병원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이 위치한 저 여기 있는데요. 용산중학교, 용산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여기 이제 해방촌이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남산입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공터 이렇게 많죠. 여기 전쟁기념관도 있고 여기 국방부 사령, 국방홍보원 또 있고 여기 이제 유엔사 부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전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요 녹지로 보이는 요게 이제 용산 민족공원으로 거듭나게 되죠. 2027년이라고 합니다만은 2030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 느낌인데 그런데 미국의 센트럴 파크 같은 굉장히 인지도 높고 나름대로 상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민족공원 개발이 이어질 것이다. 이 민족공원 개발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굉장히 멋지게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후암동부터 해서 이태원동, 그다음에 보광동, 뭐 이촌동 다 이쪽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산 넘어서 이쪽들, 그다음 용산 쪽에는 또 국제 업무단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자초를 거듭하다가 이제는 충분히 이제 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러다 보니까 용산의 이 좁은 지역 자체가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다만 시기의 문제인데 그 위쪽으로 또 서울역이 있는데 서울역 역세권 북부 지역 이쪽도 굉장히 낙후돼 있는데 청파동을 비롯해가지고 낙후돼 있는데 그쪽도 개발 계획이 잡혀 있죠. 그리고 이 용산 민족공원을 가로질러 가지고 쭉쭉쭉 해서 녹지를 조성한 다음에 남산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둘레길 비슷한 길들을 조성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물건지 인근을 지나쳐 갑니다. 그래서 용산 민족공원을 아주 그냥 내 집 앞마당처럼 활용할 수 있고 전후 동서남북 사방으로 개발 호재가 잡혀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요 지역만큼은 뭐 재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이제 재개발 같은 것들이 진행이 돼가지고 하게 되면 학군 용산중학교, 용산고등학교 유명한 학교지 않습니까? 이런 학군 수요들 때문에라도 그리고 이쪽 큰 길 따라 쭉 내려가면 숙대 입구역 멀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 접근성도 이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 그렇다 보니까 한 뭐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갖고 있으면 한 10년 정도 갖고 있으면 굉장히 가치가 높아질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낡았죠. 그리고 딱 보시기에도 고바우 언덕길이죠.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개발이 좀 쉽지 않겠구나. 다닥다닥 붙어 있는 어떻게 보면 달동네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지만 땅값만 해도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언덕길이기 때문에 개발이 좀 어렵겠다 싶겠습니다만 일단 개발은 할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개발을 하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는 이런 조망, 전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거기 때문에 반드시 단점이라고만 볼 수는 없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가치는 꽤 높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감정가가 3억 5,300. 감정가가 왜 이렇게 싸지?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 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4분의 1 지분이 나왔는데 13평이라고 하네요. 땅 모양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실까요? 땅 모양은 이렇게 사진 구조도 같은 거 보시면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여기는 또 안 나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번 위치도에서 체크를 하면 나름대로는 거의 뭐 직사각형에 가까운 정방향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딱 붙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양쪽에 도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좀 트인 느낌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78제곱미터인데 그거의 4분의 1 지분인 44.7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13.52평 약 14평 정도가 경매로 나온 것이다. 그런데 감정가가 3억 5,300으로 잡혀 있다. 이렇게 보면 평당 한 2천 몇백만 원 정도 수준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서울 중심지에 굉장히 개발 호재가 많고 개발의 압력이 높은 땅이 2,50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 번쯤 잡아볼까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셔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아까 봤던 그런 하자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41%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평당가가 1,200~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평당 한 3천만 원 가까이 돼 보이는 이 물건이 평당 뭐 1,200, 1,300을 잡아놓고 한 10년 정도 기다려보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들 아무리 뭐 10년 후에 뭐 2배, 3배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느낀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거, 이 돈을 묶어놓고 대출도 안 되겠죠. 이런 돈을 묶어놓고 그다음에 이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초보들이 접근하거나 나름대로 이제 용기가 없는 중급자들이 접근하게 되면 그런 것도 솔직히 반대입니다. 투자는 항상 즐기는 투자가 돼야 되고 행복한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유가 자금의 여유가 좀 있고 내 뭐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든가 이런 마음들 개발이 안 돼도 나는 계속 가지고 가겠다든가 이런 식의 마음이 있는 분들 그리고 특수물건에 대한 그 이해가 좀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수물건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나둘 보실까요? 일괄 매각이고 한번 뭐 저기로 보시죠. 물건 명세서로 한번 보시게 되면 항상 권리 분석을 할 때는 물건 명세서를 보시라고 했죠. 아이고 임차인들이 어마어마하네요. 여기가 이제 임차인을 기재한 난인데 뭐 고땡땡씨, 김땡땡씨, 뭐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한 권리 중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원래는 보통 한 90% 이상 공란으로 돼 있는데 보시면 갑구 4번, 7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8번에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대해서 또 가압류를 했는데 그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인수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치게 되면 우리는 소유권을 뺏기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니까 주택으로 이용 중인데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표기가 되어 있다. 무단 증축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원상 회복,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의 처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를 치유하는지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그 방송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여기서는 중점되게 선순위 가등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분 매각이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당한다 하더라도 손해 보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할 게 아니고 공부 잘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혹시라도 우선 매수 청구를 당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우선 매수 청구권 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유 지분권자들이 우선 매수 청구권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서로 미루다가 그런 건지 이게 4분의 1 지분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4분의 3 지분이 또 4분의 1씩 나눠서 4명이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요. 그러면 3명이나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우선 매수 청구를 안 한다. 이렇게 이런 게 이게 이제 실무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없었죠. 1억 5,500 거의 뭐 최저가에서 조금 더 써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그만큼 까다로운 느낌을 주는 물건이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모든 걸 다 해결하기만 한다 그러면 평당 1,000만 원 이상씩 싸게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반은요. 결론적으로 보면 선순위 가등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등기는 뭐 여러분들 지난 방송에서 한번 배웠다시피 만약에 가등기가 10년 지난 가등기다라고 하면 일정한 조건을 갖췄을 때에는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걸 배웠죠. 그렇지만 일정한 조건을 꼭 갖춰야 됩니다. 매매 예약 완결권을 중간에 그 10년 안에
행사를 했다고 한다면 속절없이도 소유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드리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가등기의 수익몰대들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거 한 두 개 정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십시오. 소유권 이전 보니까 1997년 5월 12일 날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년 전이죠. 낙찰을 받았네요. 그래서 공유자 송금수 씨, 김수명 씨가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2분의 1씩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보니까 두 분이 연세가 되게 높으시죠. 37년생, 42년생.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8순이 넘었죠. 그렇게 이런 분들이 낙찰을 받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딱 이제 경매를 많이 하신 분들은 짐작하시는 게 이 두 부분이 같은 여기 하시는 거 보니까 주소가 또 동일하죠. 부부인 것 같고 그럼 부부 명의를 받았는데 이 연세 드신 분이 경매를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긴 뭐 그 당시에는 또 8순까지는 아니었겠군요. 20몇 년 전이니까 환갑을 간 넘은 나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경매를 진행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이니까 다른 분들이 이 부모님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산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김수명 지분의 100분의 5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가등기가 있고 근데 가등기 설정 일자가 언제냐면 같은 날짜예요. 낙찰 여기 접수 소유권 취득한 같은 날짜에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뭔가요, 여러분들? 딱 짐작 가는 거 혹시 없으신가요? 이런 거죠. 이제 이 누군가의 명의로 그러니까 명의 신탁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낙찰을 받는데 다른 사람이 신뢰가 있어가지고 그 명의를 이제 빌려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걸 팔지 모르니까 이렇게 가등기를 해놓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이게 이제 보통 공동투자에서 공동투자를 4명이 했는데 4명이 하게 되면 막 뭐 대출 받기도 번거롭고 하니까 2명 명의로 이렇게 이제 저거를 낙찰을 받은 다음에 나머지 2명이 또 가등기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김봉 씨, 다음에 여기 이제 가등기를 해놨죠. 그리고 정영규 씨, 뭐 박기택 씨, 뭐 오명재 씨, 뭐 이런 분들이 가등기를 막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 4번 가등기인데 이 송금순 씨 지분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있네요. 김기식 씨라는 분이 가등기를 또 해놨다. 이것도 같은 날짜 가등기를 해놨죠. 나이가 이제 64년생이고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다 가족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 어머니 명의를 빌려서 아버님 명의를 빌려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가등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혹시 몰라서 저 낙찰을 받았는데 혹시 몰라서 가등기를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 이 김기식 씨 명의의 가등기를 우리가 떠안을 수 있을 것인가, 떠안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10년이 지났죠. 가등기 한 지가 지금 99년, 97년이니까 거의 20몇 년 지났으니까 그거에 기해서도 말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법상으로 지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시행됐던 법이죠. 그래서 모든 그 부동산 상의 그런 그 권리 관계는 실명으로 해야 된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파는 거 다 등기 명의가 실권리자의 명의여야 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실권리자 명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명의를 빌려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명의신탁은 무효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효라고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그 명의 신탁을 한 사람이 소유권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명의 수탁받은 사람이 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가등기권자가 자기가 실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가등기를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명의 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 가등기도 무효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실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이게 명의신탁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탐문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되면 충분히 또 그거를 이유로 해서도 깨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뒤로 쭉쭉 나가다 보면 여기 보시면 이 송금수 씨 지분에 대해서 증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 송금수 씨 지분 전부에 대해서 이렇게 증여가 이루어졌습니다.
4분의 1, 4분의 1 보니까 서울 용산구 같은 주소 내에 있죠. 김기식 씨랑 배우안나 씨랑. 그래서 지금 2분의 1, 4분의 1씩 두 개 합하면 2분의 1이죠. 그러니까는 전부 지분에 대해서 지금 증여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김기식 씨가 뭐였죠 아까? 가등기권자였죠. 그러니까 가등기권자의 지분을 가등기권자가 가등기를 해놨는데 그게 증여를 통해 가지고 가등기권자가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을 받았어요. 예, 이렇게 된다고 치면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받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가등기를 해놓은 건데 결론적으로 이게 증여를 통해서 가등기 이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유권 분쟁이 정리가 된 게 아닌가라고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이러다 보니까 가등기를 해결할 방법이 벌써 3개나 됐습니다. 예, 10년 이상 지난 가등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말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명의실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조사해가지고 증거를 수집하면 말소할 수 있다. 그리고 가등기가 본등기를 하기 위한 것들인데 이게 본등기가 이미 된 상태니까 비록 가등기에게서 본등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가등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말소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겠다. 이런 거겠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추정을 좀 해보면 여기 김기식 지분, 배우안나 지분, 가처분 이게 이제 뭐 사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 연위 청구권, 말소 청구권 이렇게 이제 가처분도 걸렸고 소송도 많이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송금순의 지분에서 이 김기식 명의로 배우안나 명의로 넘어간 이 증여 자체가 다른 채권자들, 송금순의 채권자가 이제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증여를 해버렸으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해치는 사행이다. 그래서 이거는 무효이다. 다시 원상복귀돼야 된다라고 소송을 진행했었었는데 결국은 진 것 같아요. 이 가처분이 말소가 이렇게 오히려 돼버리고 이 가등기가 살아있는 이 증여 소유권 이어진 게 살아있는 거 보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김기식 씨와 배우안나 씨가 부부인 것인가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주소가 이렇게 같지 않습니까? 같은 걸로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십시오. 김기식 집은 가압류. 그런데 서울가정법원의 가압류 2010 즈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 번호에서 사건의 특성, 사건의 내용을 추정해낼 수 있는데 즈단 같은 경우는 예, 이혼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이혼 사건에서의 보통 사건 번호를 즈단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그리고 이제 가압류를 해놨다는 것은 뭘까요?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해서 가압류를 한 거 아닐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둘은 부부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예, 그 송금순 씨는 이 김기식 씨의 부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부모의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김기식 씨 명의로 원상 회복을 시켰는데 부부간에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증여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까 굉장히 어려웠던 이 물건인데 예. 가등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시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특수물건의 매력이죠. 그래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물건들을 이런 식으로 해결해 가지고 예, 싸게 낙찰 받는 거 이게 특수물건의 매력이라는 부분들을 예,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예,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특수물건 강의를 안 하니까 많이 좀 힘드실 텐데 저희 이제 저랑 같이 7년 동안 저를 도와주면서 했던 변호사님 이제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님이라고 하는데 저희 본모 열린의 선임 변호사인 주희진 변호사님께서 예, 특수물건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1, 2심 다진 걸 대본에서 예, 파기환송하는 거 그걸 저를 도와서 파기환송을 굉장히 많이 받아냈고 예, 정말 어려운 사건들을 다 담당해서 해결해냈던 분인데 그 노하우들을 그대로 풀어드리는 강의를 지금 행꿈사 카페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수강료가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예, 저가 강의할 때는 뭐 200만 원, 300만 원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런 특수물건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예, 이런 특수물건도 한번 낙찰 받아보시고 뭐 소송은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문가한테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게 안전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특수물건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소송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상대방 변호사가 뭐를 주장하는가에 따라서 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수료, 뭐 성공 보수는 보통 이제 뭐 여러분이 얻는 경제적 가액의 10% 정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10% 주고 그냥 스트레스 없이 맡기는 거 전문가들한테 그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그렇게 배우셔가지고 이런 물건을 낙찰 받아서 저희들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조만간에 이제 여러분들 행꿈사의 유명한 실전 투자반 그동안 수백 개의 물건을 받아왔던 실전 투자반인 아너스 클럽이 있는데 아너스 클럽 2기가 1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행꿈사 카페에서 선착순 공개 모집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신청들 하셔가지고 저랑 저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런 특수물건을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겠습니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너스 클럽 혜택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수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너스클럽의 수수료는 저희 법무부 열린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수수료가 500만 원이었다 치자고요. 그러면 500만 원을 통해서 뭐 수천만 원을 싸게 받았다라고 하면 500만 원 또 제가 이제 입찰가 같은 것도 산정해주는 그런 보너스 서비스를 일기와 다르게 이제 해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입찰가를 싸게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효과에다가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효과,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하면은 거의 무료로 강의를 듣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많은 관심들 부탁드리겠고요. 선착순인데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빨리들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바로 월요일날 기다리셨다가 공지 올라오면 바로 신청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